많아도 너무 많은 3프로 콘텐츠. 원하는 코너만 쉽게 찾아서 듣고 싶다면 지금 3프로 앱을 설치해보세요. 3프로의 모든 콘텐츠를 가장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경제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금리가 최근에 이제 5%를 넘어섰다가 4% 초중반대로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앞으로 10%를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저희가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차트도 굉장히 많고 펀더멘탈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국금융공학 컨설팅의 김영철 연구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채권 펀드 매니저 10년 하셨고 주식 펀드 매니저 3년 하신 보기 드문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신데 뭐 앞서 서두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 국채 금리 10%를 좀 주장하고 계세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 넘게 찍고 4.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그렇죠. 물가도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론과는 조금 더 반대쪽에 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근거인지 간략하게 요약만 해주신다면요. 우선 뭐 지난주엔가요? 미국의 그 닥터돔이라고 루비니 교수도 7.5%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시장에 큰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 루비니 교수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 이론들, 뭐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량 부족 물가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도 저는 뭐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더 큰 거는 지금 40년 동안 이자율이 15%에서 네. 미국 금리가 15%에서 2008년도까지 한 1%까지 사실은 뭐 우리 정책 금리는 제로였죠. 네. 제로까지 왔다가 그리고 10년 동안 또 제로 금리를 거의 유지하면서 뭐 거의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10년 동안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격 흐름상으로는 큰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바닥을 다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작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흐름을 판단할 때 많은 어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연기하는 게 60M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개를 계속 평균 내 가지고 과거치를 쭉 연결하는 게 60MA라고 하는데 60개월 선입니까 혹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60분기로 봅니다. 15년 정도. 60분기선. 예. 뭐 뭐 우리가 그걸 60MA라고 하는데 뭐 하루짜리 데이터로는 뭐 60일이 되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데이터라 가지고 분기 데이터로 60분기를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죠. 60분기의 힘이니까. 그 60분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초록 우리가 말하는 60MA가 작년에 뚫렸습니다. 작년에 뚫려가지고 물론 10년 동안 준비했었죠. 뚫으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뚫었고 이게 한번 뚫히면은 이 60MA라는 거는 큰 댐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댐이죠. 왜냐하면 60개는 평균한 거니까. 이 댐인 동시에 하나의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이게 한번 움직이면은 이 기울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네. 고속도로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 댐이 뚫렸다. 또는 고속도로가 드디어 하락해서 턴을 했다. 어떤 것에 대한 60MA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미국 국채 미국 10년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국채 금리가. 금리. 네. 그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을 이미 지나갔다라는. 작년에 뚫었고 10년 동안 준비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60MA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속도로가 네. 이제 방향을 튼 겁니다. 상승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방향을 트면은 방향을 꺾기가 또 고속도로에서 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
어떤 상향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인 어마어마한 부채, 네. 뭐 고령화, 그리고 환경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10%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3년 전에는 미 국채 금리 5%를 전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3년 전에 이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사실은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웬만한 그 투자 구루들은 다 압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갈 수는 없으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그럼 언제 갈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걸 뭐 사실 그 워런 버핏이나 그런 분들은 뭐 한 2015년부터 준비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타이밍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차트가 있는데요. 네. 이게 2021년도 그 1월 달까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미국 국채 그 1년의 흐름입니다. 1년짜리. 캔들 한 개가 1년짜리 흐름입니다. 그 1년짜리가 지금 한 40년 동안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아직 반등의 기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저희 어떤 그런 분석 요인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우박 생성 과정이라는 그림을 찾으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주식 전망이나 이자율 전망 그런 게 이 자연계의 날씨 전망하고 거의 네. 유사합니다. 예. 패턴이 비슷한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 우박 그러니까 알갱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알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구름 안에서 네. 오르막 내리막 하는 거죠. 오르막 내리막 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 그죠? 이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이런 특정 시점을 이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렇게 빙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걸 우리가 그 과학자들은 기상학자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가격 흐름에서 요것만 찾으면은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아니면 주가가 폭락하는구나 그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네. 이렇게 보면 와닿지 않으니까 네. 코스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기서 패턴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간단하죠. 네. 이게 사실 최근에 우리 이번에죠 2022년도 그 주가 폭락할 때 네. 그때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우리가 캔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캔들 한 개가 일주일짜리인데요. 일주일짜리 예. 주봉입니다. 예, 주봉입니다. 캔들은 일주일짜리인데 이 초록색 선 이게 이제 아까 말씀 60MA입니다. 60주봉선. 60주봉선. 네, 맞습니다. 네. 예, 60주봉선이 마치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산처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에 보시면은 산 정상에서 그 앞부분에 또 다른 그 빨간색 산이 보통 있습니다. 이게 20MA라고 보통 그러죠. 네. 그 20개 주봉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색 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5주봉선입니다. 네. 5일선이 5MA라고 그러죠. 5개를 평균한 거. 그 우리가 어떤 이 산 정상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먹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네. 이걸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런 어떤 요걸 우리가 박스라 그러거든요. 빙점 요 사이를 먹구름 안에서 알갱이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 네. 우리의 그 가격도 요 우리 산을 뚫고 내려오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저희는 OMA 4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빨간색 단풍산 같은 요런 산봉의 빨간색 선. 네네. 요게 이제 20MA인데요. 요게 이제 또
두 개의 어떤 봉우리를 보통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요 우리가 말하는 OMA는 네 개의 봉우리를 만들면서 네. 이 초록색 선 전체 큰 산 있잖아요. 네. 요 산 정상에 구름을 만듭니다. 이거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우리 사회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도 보시면은 산봉우리 위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통 네 박자 이후에 이렇게 우리 그 60ml을 뚫게 되거든요. 네. 뚫으면 여기 이제 데드캣 바운스를 해가지고요. 다시 우리 자연계처럼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는군요. 살짝 올라갔다가 놀랍게 이제 폭나가는 이게 죽은 고양이가 바운스한다 해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게 60 주봉선인지 60 월봉선인지 혹은 60 분기 선봉인지도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큰 흐름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번에 같이 40년 동안 패러다임이 바뀐다.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큰 흐름을 봐야겠죠. 큰 흐름을 봐야 되고 아니면은 뭐 사실 이건 되게 작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 기술이 되게 고마운 것은 우리가 큰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보듯이 네. 40-50년을 갖다가 한 방에도 우리가 관찰하게 하고 아니면은 뭐 안에 우리가 몸속에 DNA를 보듯이 아주 세부적으로도 우리가 이 차트의 기술로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하루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오늘 뭐 그 주식을 팔아야겠다. 그죠? 그래서 하루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때는 네. 큰 흐름, 그다음에 중간 흐름, 그다음에 가장 작은 흐름을 계속 여러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요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셔서 굉장히 잘 형상화해 주셨지만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 5일과 20일과 뭐 60일 이평선 MA의 이격도가 좀 크게 벌어졌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쪽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4번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4번의 오르락 내리락 먹구름을 꼭 기억해라. 네네. 요거를 다른 차트 브라질 원해알 네. 환율 추이로 요 3-4번의 먹구름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건데요. 이거는 그 뚜렷한 원칙이거든요. 네. 어떤 원칙이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어떤 60MA라든지 아니면 20MA라든지 아니면 5MA라든지 이런 걸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어요. 전 세계가 모든 투자자들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다 지키고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브라질 국채다. 이건 저는 이제 지금도 투자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축복 같은 상품인데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환율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원해알입니다. 네. 중간에 달러로만 바꿔가지고 원해알로 만드는 환율인 그 가격 흐름인데 이걸 보더라도 그 과거 2012년도에 그죠? 2012년도에 그 브라질 해알이 폭락할 때 원화 대비해서 폭락하기 전에 여기도 하나의 그 네 박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60MA 그 산을 갖다가 뚫어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데드캣 바운스를 또 신비롭게 만들고 이제 드디어 폭락하는 이걸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 금융 지주에서 이쪽을 제가 제가 브라질에 가서 이걸 구축했는데 네. 이게 엄청난 타이밍이거든요. 몇 군데 증권사가 2011년도에 브라질 국채를 많이 팔았어요. 네. 국내에. 솔직하게 팔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봉우리에 있잖아요. 네. 산봉우리에 있다는 거는 브라질의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주식 꼭지죠. 이 당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 5년도부터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저희 금융지주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팔았는데 네. 이런 걸 통해서 큰 흐름을 통해서 금융 상품을 어떻게 매도를 상품 선정하는 것도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지금 월봉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월봉입니다. 1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저 초록색 선이 선산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네. 그 위에 세네 번의 파동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 꽂는 게 그렇죠. 그게 여지없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 비구름과 똑같은 그런 네, 패턴. 왜냐하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려면은 예외 없이 무조건 하늘에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큰 변화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런 그 어떤 흐름이 네. 예외 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 MA의 이격도 여기를 데드크로스로 뚫고 내려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좀 아시니까 되게 좋습니다. 차트 잘 모르는데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요거는 뭘까요? 추세, 관성, 박스의 생성과 소멸. 하는 가장 일반적인 툴로 이렇게 지금 하나의 표준화 시킨 겁니다. 네. 이게 SKT 주봉인데요. SKT 주봉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기본을 잘 지키는 그걸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 상승 흐름도 사실은 밑에 그 네 박자가 있습니다. 네 박자가 있고요. 네 박자 이후에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초록색 선을 처음으로 뚫고 올라가고요. 뚫고 올라갈 때 거기서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구간이 추세가 생기고 그다음에 추세 우리가 보통 이제 오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오파에 터치하면은 다시 이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이 박스에서 또 우리 네 박자를 만들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산 계곡, 산 중턱, 그리고 산 정상에서 다 이거는 다 행복한 케이스잖아요.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내려올 경우에는 이제 산 정상에서 네 박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만들어질 때 이때는 무조건 도망을 가셔야 된다. 그걸 이제 샘플로 하나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수급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소장님의 요 분석이 상당히 와닿으실 수 있고 또 한번 요 그림을 찬찬히 보시면서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뭐 매그7 그런 종목들도 요 파동이 적용이 되나요? 당연히 저희 예외가 없댔잖아요. 예외가 없다. 예, 왜냐하면 여기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그 폭락하기 전에 네. 저렇게 구름을 만들고 네 박자를 만들고 네.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구글. 구글도 똑같고요. 구글도 똑같고 그다음에 애플도 뭐 이제 최근에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폭락하기 전에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개 더 이게 요게 뭘까요? 요게 이게 뭐예요? NC입니다. NC 야구단. NC 야구단? 예. 야구단에 어떤 데이터입니까, 여기? 이게 그 야구단이 이게 일주일별로 6번 싸우면 이기고 지잖아요. 네네. 그죠? 그걸 이제 이기고 진 걸 누적해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도 파동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죠? 초록색 화살표. 네. 똑같아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과학 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어떤 승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네. 또 행동경제학자들이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몇 개 알려주는데 그런 것을 통해 보면은 사람한테도 자연과학처럼 관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허드 이펙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허드라고 이제 양들
네네. 양들 이펙트라 해가지고 양들 효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쏠리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그걸 쏠리는 거죠. 그쪽으로.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허드 이펙트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들 효과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성입니다. 그걸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게 흘러간다. 예,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60MA, 그러니까 60개 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과학적인 뭐 이유, 혹은 뭐 소장님의 이론, 이런 게 있을까요? 21선도 있고 61선도 있고 뭐 121선도 있고, 사실 차티스트가 각자 중요하게 보는 그 뭐 201선, 121선 요거가 기준이 또 개인적으로 또 다르기도 한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요 60MA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저는 뭐 늘 자연과학하고 연결시키는데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 그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역사가 250년이 넘습니다. 우리 고전 경제학이 나온 게 250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혼마라는 분이 일본 분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불교 쪽으로 이론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쌀을 투기하면서 생긴 그런 어떤 이론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한 달이면 25영업일이잖아요. 그죠? 25영업일인데, 실제로 25영업일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가 말하는 20MA가 됩니다. 20MA가 되고요. 그리고 5MA도 사실은 일주일입니다. 5영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 바뀌어 있지? 아니면 한 달 동안 힘이 어떻게 바뀌어 있지? 그걸 표시한 게 5MA이고 20MA입니다. 원리가.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힘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뭐 일주일 동안의 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 3개월 동안의 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60MA의 60 MA? 개념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뭐 우리 그 뭐 하여튼 인간의 어떤 달의 움직임 뭐 그런 거하고도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장님의 먹구름 이론을 각자 그 코스피와 종목에다가 대입을 시켰을 때의 사례를 좀 살펴봤고,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네. 미국 채금리 10% 네. 이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네. 그 10%라는 게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선 요게 이제 미국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분기봉입니다. 캔들 한 개가 1분기짜리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딱 보시더라도 밑에 네 박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10년 동안. 2008년부터요. 금융위부터 네 박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네 박자의 기준이 뭐냐면요. 네 박자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바닥을 찍고, 2020년 3월 3일 날 바닥 찍었잖아요. 네. 그죠?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네 번째 이렇게 올라갈 때요. 네.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요 60MA를 뚫어버립니다. 네 번째에는. 이거는 거의 뭐 그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20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쭉 21년 1월 달까지 계속 양봉이 보이잖아요. 네. 양봉이 보인다는 거는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올라가는구나. 네 번째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저 60MA를 뚫을 거구나. 60MA를 뚫으면 어디까지 가지? 그게 5%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달에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이 어마어마한 댐, 이 초록색 댐을 뚫을 거니까 네. 이제 5%까지는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죄송한데 가지고 있는 비주얼 그래프로는 네. 지금 초록색 선이 60MA, 네. 거기서 지금 2019년에 0.38인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해서 만약에 초록색 선까지 간다고 하면 네. 2%에서 3% 사이 한 네. 2.5%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5%까지 더 크게 예측을 하셨는지가 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네. 조금 우리가 훈련을 조금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심화 과정입니까? 예. 네. 이건 심화 과정인데요. 네. 2007년도 있지 않아요? 네. 2007년도에 위에 고점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초록색 선. 그렇죠. 예. 여기까지를 저희는 봅니다. 아. 예.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제가 그 심화 과정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파동의 하나의 또 다른 이론으로 저기까지는 간다라는 쪽으로 네네. 생각을 하신 거고. 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원칙이고요.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제 실무적으로 음. 세심하게 어디까지 갈 거냐는 이제 요 다음에서 다시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요 이론을 적용을 해서 5%까지 전망을 하셨고 실제로 5%를 갔다 온 그런 상황이고 네. 분기봉은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뭐 일반 분들은 이게 과연 그 우리가 말하는 산 정상인지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차트 기술로서 이걸 거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악각 차트를 그냥 뒤집어 놓은 예, 거군요. 그렇죠. 위아래로. 그러면 이게 아하. 이게 상 정상인과를 바로 알 수 있고요. 훨씬 편안하게. 그죠? 그렇네요. 예. 지금 상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 여기 지금 93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단행되기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 네. 사실 위아래의 패턴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다운의 패턴은 여러 번이 나타난 것 같이 저는 보이는데 네. 그리고 5MA랑 20MA랑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뻔한 적도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 왼쪽에 보면 초록색 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15.8%에서 그다음에 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파동이라는 건데요. 파동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런 파동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15%에서 1.25까지는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이제 앞에 걸 보시면은 이 앞에 것도 똑같은 건데요. 위에 15%에서 15.8%에서 네. 그죠? 이런 파동을 통해서 이거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1.3%까지는 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저희는 이거는 흐름이구나. 왜냐하니까 이게 저희가 이 초록색 고속도로가 그 턴을 하기 위해서는 요까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1.3%까지는. 이해했어요. 네네. 이런 과정을 이것도 뭐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 현실에서 네. 이게 가능한 건지 HTS 들어가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HTS고요. 네. 이게 신한 건데 신한에서 이런 걸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 네.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우리 그 직선 있잖아요. 네. 그걸 바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선 5개 있는 거. 네. 네. 요게 이제 우리 그 미국 국채 이자율이고요. 2020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0.38까지 그 내려왔잖아요. 거의 제로금리까지. 이때가 이제 우리 우리 코로나 때 네. 이게 내려온 상태에 있고 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요때네요. 그죠? 2021년도 3월 달이니까. 네. 이때 저는 금리 5% 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게 한번 보시면 요걸 클릭을 하고요. 이게 저점이잖아요. 저점을 여기 한번 클릭하고요. 요 고점 여기서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동하잖아요. OMA가 이렇게 그죠? 네. 반동할 때 요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 당시 언제죠? 요때 2021년 5월 달에 드디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아까는 우리가 분기봉으로 5%를 계략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12배 확대한 거죠. 주봉입니다. 분기봉을 12배 확대하면 주봉이 되겠죠. 네. 주봉에서 정확한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드디어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목표가 4%가 1단계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정하고요. 이때 이제 저희는 그 포지션을 가집니다. 저희 채권이나 이렇게 운용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계략적으로 원칙상으로는 저렇게 가겠지라고 이제 그 전망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아주 작은 세상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요걸 확인하고 4%까지는 간다. 근데 이 당시 4%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4%까지 간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4% 터치했잖아요. 그죠? 4%까지 가서 지금 여기에 4%가 어디 갔냐면 이 당시니까, 그죠? 한 우리가 1년 반 정도를 미리 이때 전망을 하는 거죠. 전망을 하고, 이 당시 이제 여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것도 되게 신비로운 일인데, 네. 여기 도착하면은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또 네 박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박자를 만듭니다. 어디까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60MA 그 괴리를 좁힐 때까지. 이런 걸 우리는 보통 그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박자를 만들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단 주봉으로 맞춘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월봉 세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월봉으로 또? 큰 걸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분기봉에서는, 그죠? 분기봉에서는 저는 이제 네 박자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5%까지 갈 거야. 라고 이제 저희는 원칙은 정해놓은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위해서는 이런 그 주봉 차원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이때 실제 행동을 옮기고요. 내려가니까 좀 이게 열받겠죠. 네.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행복을 이제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한 이야기인 거고 월봉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큰 흐름을 일단 방향성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 주봉으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마이크로를 또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다. 행동을 옮겨야 되니까. 아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네. 드디어 이제 제가 10%를 전망한 게 요때입니다. 요때 저는 10%를 정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는 10% 이야기 못 합니다. 네. 왜 10% 이야기에 놓았냐면은 이제 월봉에서, 이게 월봉입니다. 바로 이 월봉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럼 월봉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저는 2단 5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여기 네. 시작점이고요. 네. 여기 시작점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맡아만 1파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잖아요. 네. 요 저점이 2파가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 흐름이, 이게 1, 2, 위에 3, 4, 5가 있겠죠. 그죠? 위에. 궁금한 게 네. 지금 맨 스타팅 포인트 찍으신 거를 네. 오른쪽으로 조금 더 우측으로 당겨서 찍으면 각도가 더 가팔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타팅 포인트를 오른쪽에 저 부분 왼쪽으로 더 당겨도 똑같습니까? 네. 시간이 좀만 더 걸릴 뿐이지 어쨌든 상승의 각도는 똑같아서 네. 도착하는 엔딩 포인트는 똑같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월봉에서는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고요.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
아까 제가 4% 사결정했잖아요, 그죠? 네. 4%까지 간다. 그 다음에 4%까지 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우리는 이 월봉으로 그러면은 정확하게 또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언제 그릴 수 있냐면은 올해 6, 7월 달에 드디어. 그래서 일반 분들은 왜 갑자기 우리가 더 흥미로운 건요. 그 사실은 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2020년 10월 달입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장기금리가 폭락하거든요. 4% 치고 폭락하잖아요. 네. 그죠? 왜 폭락했냐, 그 당시에. 사실은 물가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 당시에 9% 찍고, 네네. 미국이. 그런데 9% 찍은 건 여기입니다. 6월 달입니다. 9% 찍고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금리는 급등하고,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그 사람들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말하는 그 이자율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주가는 폭등합니다. 여기는 주가가 못 올라가죠. 이게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주가가 폭등하죠. 그렇죠. 이따 요 시간입니다.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냐? 그걸 저는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목표가가 저쪽이었으니까.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메인 DC로 들어간다고 하면 10%를 간다는 것도 아까 찍어주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간다고 믿으시는 거고 5% 넘어서 지금 4%, 4.3으로 내려온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조정으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여기 먹구름입니다. 네. 여기 먹구름이 이게 5% 치고 저희는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5% 가면은 상승 힘을 소진하고요. 네. 이렇게 힘을 다시 비축해서 급등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시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시점 있잖아요. 네. 요 구간이 뭐냐 이거예요. 이 구간을 지금 많은 분들은 뭐 이제 인상 사이클 끝났다. 네, 이제부터 금리 볼 필요 없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 원칙론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제가 그 SKT 아까 가장 좋은 샘플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한번 5파 쳤잖아요. 그죠? 5파 목표가 치고 의해서 하나의 조정받고 네. 다시 지금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5%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저는 요 구간으로 봅니다. 어떻게 저걸 알 수가 있냐, 미래를. 네. 그죠? 저는 수많이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지금은 요런 상태인데 네.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자율이.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도 내려와 가지고요. 내려와서 요거 뚫을 수 있습니다. 그죠? 뚫을 수도 있겠죠. 네. 뚫으면 이제 진정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금리가 한참 더 이제 내려가겠구나. 내려가겠구나. 또는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이제 금리는 그 어떤 주식의 팩트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그 계곡 산중턱인데 산중턱에서의 요런 현상은요. 기울기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의 상승 기울기하고 이거의 상승 기울기하고는 다르죠. 이게 제일 무서운.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피터 린치나 그런 분들도 네. 이 구간 제일 마지막 그 불꽃을 이제 되게 찾고 있는 저도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고 네.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오파동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거고 그 분기점에서 금리가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만약에 뚫고 다시 올라간다면 더 큰 1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SKT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산 계곡에서 올라와 가지고 산 중턱에서 지금 처음으로 네. 이런 어떤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음. 요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조정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각도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각도가 어허, 아니라는 거죠. 더 가파른 각도일 것이다. 예, 원래 그 일반적인 케이스라면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요 먹구름 이론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쭉 짚어주셨고 네. 저는 처음에 요 그래프만 미리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사실 좀 복잡했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기술적으로는 잘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좀 경제학적으로 펀더멘털리도 적용이 되는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물가도 잡히는 상황이고 연준의 목표 물가 2%에도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서도 기업들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죽어날 상황에서 여기서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급격하게 크게 올라간다라는 건 명분도 없고 그럴 만한 체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전제 조건들이 깔려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맹분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죠? 맹분으로 올라왔고요. 네, 보통은 이제 그 명분으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명분을 벗어나죠. 오, 패닉은 명분을 거부하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전망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망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는 비트코인이 변수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70년 동안에 가장 큰 패러다임이 바뀐 게 마이너스 이자율. 전 세계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두 번 경험했습니다. 네. 그 정책 금리가 아니라 콜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에서 다 10년짜리 국채에서 지금 마이너스를 경험한 겁니다. 네. 수많은 나라들이 유럽도 마이너스 대부분 선진국들이죠. 금리였고 네.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한국도 사실은 한번 경험했습니다. 역행채에서. 그만큼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재난입니다. 저는. 이거는 왜 재난이에요? 화폐량하고 금하고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폐량하고 금하고는. 네네. 그래서 화폐량을 많이 찍을 수가 없었어요. 금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71년도부터 이제 이 화폐량하고 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끊어졌습니다. 근본위 제도가 폐지됐죠. 폐지되면서. 이 71년도부터 전 세계는 이제 국가는 마음 놓고 화폐를 찍게 됩니다. 그렇죠? 화폐를 찍는다는 거는 뭐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케이스죠. 그냥 돈 필요해? 줄게. 그죠? 그게 지금 한 50년 동안 네. 이렇게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국가를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가가 왜 이래? 왜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국채 가격을 정하고 그래서 나온 게 나 이제 그 국채 미국 한국 국채 아니면 이 뭐죠? 일본 국채 나 못 믿겠어. 미국 달러도 못 믿겠어. 그 국채를 갖다가 제발 네가 갖고 있어. 내 수수료 줄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렇죠. 국가를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 국가 신뢰도의 시스템의 크랙이라고 보시는 거죠. 데미지라고 보시는 사람들이 국가를 못 믿는 거예요. 국채 웃기지 마. 내 제발 내가 갖고 있는 거 니한테 줄 테니까.
니 갖고 있어 만기까지. 나한테 수수료만 줘. 그리고 만기 때 나한테 원금 줘.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인류가 2010년대에 두 번이나 경험한 거죠. 이때 놓은 게 이제 반자격으로 놓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과거에는 쓰레기였죠. 쓰레기에다가 2017년도부터 이제 가치가 조금씩 있게 되면서 지금은 뭐 천조, 삼성전자의 시총의 2배에 달하는 완전한 지금은 금이 됐습니다. 네. 무소불위의 금이 됐고요. 현물금보다 저는 더 이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어디에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니까. 피난처죠. 그럼 만약에 어떤 G1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서 모든 걸 통제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 뭐 진짜 군웅할거의 시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강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강하고 뭐 미국은 미국대로 강하고 아프리카는 다 전쟁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다고 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어떤 기축통화로 이거를 변환시켜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는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우리가 사회 현상이잖아요. 네. 그죠? 사람이 국가를 못 믿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 디지털 금이 나온 거예요. 연금 수리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거죠. 네. 근데 이 디지털 금을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하는 CBDC라고 그 각 국가가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는데 네.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하나의 금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금융기관도 수탁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먹구름 이론 요거를 네. 기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10%를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개의 또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지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약화될 것이라는 펀더멘털적인 기조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펀더멘탈은 저는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네. 마이너 이슈고. 네, 소설이고요. 왜냐니까 가격 자체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거는 가격 자체에 모든 정보, 내부 정보, 미래 정보까지 다 녹아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자.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때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소설도 쓸 수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 국채 금리 10% 간다라는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사실 뭐 경제나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경청하는 게 현명한 투자의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소장님 이야기도 또 들어보시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공학 컨설팅의 김영철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